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28번까지, 48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49번서부터 문제를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중복되는 문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회차를 거듭해 가면 갈수록 점점 쉬워질 거예요. 이 내용은 뭐냐면, 전제 조건은 제가 15년도서부터 쭉 함께 하신 분에 한해서만 그래요. 중간에 다시 보면은 또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쭉 반복해서 봐보신 분들은, 공부해 오신 분들은 점점 쉽다는 느낌들이 이제 오기 시작할 겁니다. 시작을 할게요. 일단 지난 시간 41번서부터 문제 복습을 하고 48번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41번 주로 저압 가공전솔로 또는 인입선에 사용되는 애자로 앵글 베이스 스트랩과 스트랩 볼트 인류 바인드선과 함께 사용하는 애자는 저압 인류 애자. 42번 저와 연접 인입선의 시설과 관련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이죠. 답은 옥내를 관통하지 않는다가 맞는 말이에요. 여기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2.6인데 1.5로 했고, 여기는 100m인데 150m로 했었고, 5m인데 여기 6m로 적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틀렸다고 했죠. 43번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류 등 이 문제는 정말 이런 유사 문제들은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워 놓으셔야 돼요. 많이 물어봅니다. 화형류, 뭐 셀룰로이드 이게 진짜 뭐 계속 나와요. 이거 17년 2회차, 3회차, 4회차 보면은 계속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가연성 위험물을 제조 또는 저장하는 장소의 배선 방법이 아닌 것은 여기서 답은 3번이죠. 두께는 2mm 이상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2mm 미만이라고 적었어요. 요거는 그 말장난을 좀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답은 3번입니다. 44번 접지를 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답은 1번 이상전압의 발생. 45번 실링, 지적 부착부 등을 시설하고자 한다. 배선도에 표시할 그림 기호로 오른 것은 요건 동일 문제예요. 답은 3번 CL. 46번 합성수지관 공사에서 지지점강의 거리는 몇 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답은 1.5m입니다. 금속관은 2.0m 이하로 하셔야 돼요. 47번 전력 케이블로 많이 사용되는 CV 케이블이 정확한 명칭.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CV 케이블은요. 답은 2번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케이블. 48번 다음 중 전선의 굵기를 측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와이어 게이지죠. 답은 4번입니다. 오늘서부터 이제 오늘 이제 진도입니다. 49번 전선을 접속할 때 전기 저항을 증가되지 않아야 하고 전선의 세기는 몇 퍼센트 이상을 감소시키지 않아야 하는가? 답은 3번입니다. 20%. 그러니까 80% 이상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선의 접속 시 주의사항. 사실은 요거는 제가 몇 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1번 전선 접속 부위 전기 저항을 증가시키지 말 것. 당연한 말이고요. 2번 전기 저항을 증가시키지 말하면 우리가 전기 이론을 아직 배우지 않아서 그런데 I는 R분의 V라는 오므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 전류를 그만큼 흘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저항을 전기 저항이 증가되는 거는 전기에서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시키면 안 되는 거고요. 2번 전선 접속 부위 기계적 강도를 뭐 인장하중, 전선의 세기 이렇게 바꿔서 계속 여기 문제에서 나와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다 외워놓고 의미적으로 사실 풀이를 하면은 다르게 볼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외워 놓으시고 일단 우리 기능사기 때문에 이런 어휘 갖다가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팔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기계적 강도 인장하 중 전선의 세기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 것. 즉 80% 이상 강도를 유지하라. 그 다음에 3번 테이핑은 반폭씩 겹쳐 2회 이상 감을 것. 이제 절연할 적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전선을 접속하고 나서 오버랩을 해서 갚으라는 거예요. 오버랩. 겹쳐서 감으라는 거죠. 4번 서로 다른 도체의 전선은 전용 접속기를 사용할 거. 당연한 말이고. 그 전선의 접속에는 트위스트 접속, 브리타니아 접속, 그 다음에 트위스트 분기 접속, 쥐꼬리 접속, 슬립을 이용한 접속, 와이어 커넥터를 이용한 접속. 이것도 문제 나옵니다. 계속 지금 기출문제에서 계속 브리타니아가 답이 됐던 것도 있었고, 트위스트가 답이 됐던 것도 있고, 쥐꼬리가 답이 됐었던 거 있고, 와이어 커넥터가 답이 됐던 것도 있고, 슬리브가 답이 됐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알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문제 나올 때마다 외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3번 20%입니다. 50번 저하 가공전선과 건조물을 조용제. 조용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부착되는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벽면에 부착되는 경우는 벽면이 되는 거고, 나무에 부착되는 거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철골에 붙인다 그러면 철골이 조용제가 되는 겁니다. 조용제가 접속 상태로 시설하는 경우 조용제 위쪽과 이격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 암기하세요 해놨어요. 그래서 고압 또는 저하 가공전선과 건물과의 접근 해갖고 KEC 332. 이제 KEC가 뭐예요? 한국 전기설비 기준이죠. 그래서 저하 가공전선로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물 조용제의 부분이 상부 조용제는 위쪽은 2m, 접근 형태가 위쪽인 경우는 이격거리는 2m, 그 다음에 옆쪽, 아래쪽의 경우는 그러니까 고조압 전선이 건물의 조용제 부분 위쪽은 2m가 되는 거고 옆면으로 설치되는 경우는 옆면과 아래쪽은 1.2m. 그래서 여기 단서 조항들이 있어요.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는 케이블은 이제 도체 안에 인슐레이션 그러니까 절연물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외피를 만져도 감전의 위험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걸 감안했을 적에는 1m가 가능한 거예요. 케이블은요. 하지만 그냥 전선 같은 경우는 그냥 도체 절연물이 없고 피복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절연거리가 넓어져야 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선은 여기 옆쪽 아래쪽 같은 경우 1.2m, 전선에 사람이 쉽게 조축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0.8m, 케이블인 경우는 0.3m까지 줄어들어요. 이 단서 조항들도 돌아가면서 나와요. 기타 유정제는 1.2m, 이격거리는 전선에 사람이 쉽게 조축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0.8, 케이블의 경우는 0.4. 사실은 기타 조용제라 옆면 아래쪽은 같네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조용제 위쪽이기 때문에 2m입니다. 2m.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여러 방향으로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제일 어렵게 냈다면 얘 보기, 다른 보기들, 그러니까 얘 보기 하나를 주고 다른 것들을 틀린 거를 적어 놓고 문제 낼 수가 있는 거고, 얘를 정답으로 해놓고 다른 것들을 틀린 거로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다 모르겠고 얘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문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표 같은 것들은 나오면은 제가 여기 암기하세요 하는 것 정도는 최소한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번 써보고 안 보고도 여러분들이 이 표를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외워 놓으셔야 돼요. 그게 현장에 가서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실무를 하면서 이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현장 건설공사 하다 보니까는 뭐 또 모르겠어. 그래서 잠깐 현장 사무실에 가서 저 좀 자료 좀 찾아보고 올게요.
아니면 핸드폰으로 자료 좀 찾아볼게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머릿속에 있는 걸 바로 끄집어 빼는 게 제일 빨리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 문제도 똑같아요. 한 문제에 1분 30초씩 문제 시간이 주어진다고 봤을 적에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바로 문제 읽고 답이 나와야 될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51번 셀룰러 덕트의 최대 폭이 180이다. 이제 그 셀룰러 덕트는 제가 예전에 15년도서부터 10년까지 할 때 셀룰러 덕트 그림 가지고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덕트판의 두께 나왔어요. 덕트판의 두께는 여기 7번. 얘는 사실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셀룰러 덕트의 판 두께는 폭이 180일적에 판 두께는 어떻게 되냐?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가로랑 세로 폭이 정사각형 면이 덮는 편이 우리가 앵글에 이제 셀룰러 덕트 이제 판을 올려 놓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람이 밟고 지나가게 된단 말이죠. 근데 폭이 넓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께가 더 두꺼워져야지 발로 밟더라도 강도가 같은 이제 같게끔 유지가 될 거잖아요. 다리도 길면은 중간에 우리가 그 뭐야 서포터들을 더 많이 대주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폭이 길어지게 되면은 여기처럼 폭이 최대 폭이 계속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덕트판의 두께도 더 두꺼워지는 걸 아실 수가 있잖아요. 2mm씩 0.2mm씩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150 이하는 덕트의 판 두께가 1.2mm가 되는 거고요. 150mm 초과 200mm 이하의 경우는 1.4mm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mm, 200mm 초과는 1.6mm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모르겠다. 덕트 모르겠다. 이게 건설비 그런 거 난 생각 안 한다. 그러면 그냥 1.6 하나만 달랑 외워놓으셔도 돼요. 왜냐면 이건 최소 기준인 거지. 뭐 150mm 이하에서도 뭐 1.6mm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난 더 튼튼하게 지겠다. 그래서 이건 그 법이라는 건 최소 기준이에요. 얘 이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얘 이상 하는 것 같다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최소 기준은 지켜서 건설공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이제 3번이 됩니다. 180mm이기 때문에 180mm, 1500에서 2000mm 이하는 1.4mm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 여기 암기하세요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전선은 전연전선, OW 전선 제외. 이거 진짜 많이 나옵니다. 전연전선은 OW 전선을 사용했다. 그럼 틀린 거예요. 2번 전선은 연선일 것. 단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10mm 스퀘어, 알루미늄은 16mm 스퀘어예요. 이것도 문제 나옵니다. 기출문제. 3번 덕트 끝 부분을 막을 것. 4번 덕트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번 덕트 안에 접촉점이 없도록 할 것. 단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에는 접촉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덕트는 접촉 공사를 한다. 셀룰러 덕트는 판 두께는 요렇다. 덕트도 예전에 전압에 따라서 뭐 아니면 공사도 이게 접촉 공사를 우리가 이제 뭐 라이팅이나 버스 덕트나 셀룰러 덕트나 뭐 억세스 플로어나 합성 수지나 금속광 공사나 케이블 트레나 막 이런 공사들을 할 적에 접지도 전압별로 구분이 돼 가지고 뭐 400V 미만은 뭐 3종이고 400V 이상은 뭐 특3종이고 막 이런 구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종별 구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다 덕트는 접지 공사를 하여야 한다라고만 이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2번. 요번 시간에는 52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53번서부터 진행할 예정이에요. 오늘 한 번 더 하죠. 지금 두 문제만 해야 되는데 더 가면은 시간이 52번 합성수시간 표준 그 규격품 1번의 길이는 해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합성수지관은 한 번의 길이가 4m예요. 4m. 그 다음에 금속관은 3.6m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이제 52번까지 문제를
이제 저와 함께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53번서부터 문제풀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새로운 문제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전부 복습을 해요. 왜냐면 계속 반복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시험 볼 적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을 시키는 교육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갈 거예요. 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